네, 이번 시간에는 78회 실무 시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8회 회차 폴더 들어가서 텍스 클릭하고요. 설치 수험번호 시작하겠습니다. 수험번호가 이론 시험 메뉴에 적혀 있죠. 수험번호하고 문제 유형, 감독 같은 거 다 있죠. 수험번호 이 두 개, 6개. 이름, 본인 이름 적으시고요. 설치 하면 또 작은 확인 뜨죠.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A형, A형. 감독관 확인번호 3576. 엔터 하면 시작되죠. 실무시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무시험의 첫 문제는 항상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회사 등록 클릭해서 비교해서 수정하는 문제죠. 이윤상이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등록번호 13515912333 1351591 맞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명 이윤주인데 이윤주 잘못되어 있네요. 사장님 이름 수정 하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2015년 2월 6일 맞고요.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효용로 1063 1068 잘 입력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 업태 이거 틀렸네요. 제조업 도소매를 바꿔줘야 됩니다. 오케이. 종목 화장품 맞고요. 잘 돼 있고.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가 화성 세무서라는 건데 여기 관할 세무 수원으로 되어 있죠. 이거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세 개 다 찾았습니다. 수정 입력합니다. 이현주가 아니고 이윤주. 그다음에 제조업이 아니고 도소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가 수원이 아니고 화성. 엔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정기분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열어가지고 오류 찾는 거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은 5억 2천, 매출 5억 2천 맞네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4억 1200, 4억 700, 맞습니다. 기초 단기매 기말 이거는 전부 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매출원가 금액만 맞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 5천만원 맞고요. 복리후생비 520만원 맞고 여비교통비 135만원 맞죠. 그 다음에 접대비 288만원 맞고 수도관리비 441만원 맞고 세금과 원가금 62만원 맞고요. 감가상각비 50만원도 맞고 임차료는 550만원인데 55만원으로 잘못 들어가 있네요. 하나 찾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수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 180만원 맞습니다. 차량 유지비 130만원 맞고요. 광고 선전비 344만원 맞고 이자 수익 28만원도 맞고 자비익 자비익이 없네요. 자비익 22만원. 이거 없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자비익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두 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익 다음에 이자 비용 40만원 맞고요. 기부금 45만원인데 53만 이거 숫자 틀렸네요. 45만원으로 수정해서 입력해준다. 그래서 임차료, 자비익, 기부금이 3개 입력하면 되는 거죠. 3개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다 찾았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임차료가 55만원이 아니고 550만원. 550만원. 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비익이 있었죠. 자비익이 보니까 22만원. 자비익 22만원. 그 다음에 기부금 45만원이네요. 45만원.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게 단기순이익이 3,465만원 있다. 여기 보니까 왼쪽 단기순이익 3,465만원. 이거 맞으면 맞네. 그러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입력하신 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이윤상의 신규 거래처에다 거래처 등록 메뉴 거래처 등록 여기 있죠.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입력만 하면 됩니다. 여기 클릭해서 거래처 코드 300 거래처 나눔 상사 동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 12437 38356 이렇게 보고 사업자 등록 번호 여기 이거 보고 확인 잘 입력됐는지 오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대표자 성명 길나임. 업태는 여기 업태 종목 있죠. 업태가 도매고 종목이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업태 도매. 종목은 화장품. 주소는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되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6 권선동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윤상해의 거래처별 조기월. 거래처별 조기월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 조기월 클릭해서 들어가서 또 오류가 없는지 찾아보는 거죠. 외상 매출금 항공유통 130만 원. 외상 매출금 여기 있고 항공유통 130만 원인데 13만 원 잘못 썼습니다. 130만 원 이렇게 수정 입력.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이네요. 외상 매입금 클릭. 1등 상사 15만 원. 잘못됐네요. 1등 상사 15만 원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무역 46만 원. 또 바꿔주면 46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문제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이제 입력을 해봐야 되겠네. 일반 전표 여기 있죠. 클릭하고 첫 번째 문제가 8월 5일입니다. 그럼 8월 5일 일단 써놓고 시작하죠. 8월 5일. 문제 보겠습니다. 주주 상사에 상품을 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판매액 10%입니다. 600만 원에 10%란 이야기죠. 그러면 60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니까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는 계약금 받은 거죠. 선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101번 현금이고 60만 원. 대변에는 선수금.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주주. 선수금은 일종의 채무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9월 11일. 추석 선물로 벌꿀 세트 5개, 개당 10만원짜리 5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대변에 신용카드 미지급금, 그리고 하나카드 써주면 되겠다. 합한 50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당사 약업 직원에게 2개 줬어요. 그러면 복리후생비죠. 우리 직원한테 준 거 복리후생 2개, 그럼 20만원 복리후생비고, 나머지 3개 30만원 거래처에 전달. 그러면 접대비가 되는 거죠. 자변에 복리후생비, 접대비. 복리후생비는 판관비 811번. 금액은 2개니까 20만원. 출금이 아니고 자변이죠. 자변. 그 다음에 접대비 800번인데 813 접대비가 3개니까 3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가 지금 카드사니까 하나카드로 적어줘야 되겠죠. 하나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10월 10일이네요. 10월 10일. 보겠습니다. 서양 상사의 판매용 화장품을 35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 약소금을 받았다. 상거래죠. 상거래니까 받았으니까 받으럼, 차변에 받으럼 거래처 사양상사 적어주고요. 대변에는 판매용 화장품이니까 뭐 상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고 적습니다. 차변에 받으럼,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서양 금액은 350만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화살표 35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3번까지 봤고요. 4번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10월 15일 현대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월별 이 카드 이용 대금 103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차변에는 미지급금. 카드 결제할 때 대변의 미지급금이니까 이거를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미지급금. 카드사 현대카드 금액은 103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화살표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화장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더줌갈비에서 사내영업부 직원과 회식하고 식사대 20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일단은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카드 거래처 적어주고 차변에는 우리 직원들끼리 먹은 거니까 복리후생비.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복리후생비. 차변에 811번. 금액은 2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그렇죠. 어딘가요? 더중갈비인가요? 국민카드인가요? 국민카드죠. 오케이. 국민카드. 금액 20만원. 넘어갑니다. 11월 5일이네요. 11월 5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동해의 주식 100주를 1주당 15,0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100주를 1주당 15,000원에 처분했으니까 받는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그럼 보통예금 입금되는 건 얼마인가요? 이거 합 150만원인데 빼기 2만원 하면 148만원. 보통예금에 148만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148만원이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가 만원, 1주당 취득원가가 만원이었다고 해요. 100주니까 만원. 그러면 장부금액이 100만원인 겁니다. 100만원짜리를 150만원 팔았는데 수수료 빼고 148만원 받고 100만원짜리 판 거예요. 그럼 48만원이 저분 이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48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48만원은 단기 매매증권 저분 이익.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3 얼마? 148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치 팔았는데 148만원에 팔았으니까 저분 이익이죠. 저분 이익. 단기 매매증권 저분이 48만원. 이렇게 됩니다. 11월 20일로 가겠습니다. 11월 20일 7번 11월 21일로 가겠습니다. 21일. 그렇죠. 송도 조명에 3개월 전에 대여한 금액과 이자 10만원까지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했다.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매기죠. 31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3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자 10만원 포함 3개월 전에 대여했다. 그렇다면 단기입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로 대여해줬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310만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300만원. 10만원은 이자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해줘야 되고요.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0일 차변에 현금 받은 거 101. 현금 310만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그렇죠. 그렇죠. 어딘가요? 송도 조명. 300만원이죠. 그리고 또 대변. 이자 수익. 화살표 10만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8번. 12월 19일. 영업사원 최지방 씨가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출장 갈 때 미리 돈 주는 거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35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35만원 출장비 받아갔는데 32만원 썼어요. 그럼 정산했으니까 나머지 3만원은 회사에 반납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변에 32만원 모두 합해가지고 여비교통비 그리고 3만원은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가지급금 3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812원 판관비 금액은 32만원. 또 차변에 현금 들어오는 게 있죠. 3만원 정산금액 3만원 들어오고 대변에는 가지급금 35만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문제 5번입니다. 10월 20일 문제 5번은 이제 오류 수정하는 문제죠. 일단 10월 20일이니까 10월 20일 먼저 들어가고 시작합니다. 10월 20일 붕괴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10월 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변에 당좌예금 25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25만원. 그러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출한 대금을 당좌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의미죠. 밑에 것도 보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25만원, 대변에 이룸상사고 외상매출금 25만원. 똑같은 게, 거래처도 똑같고,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매출거래처 이룸상사의 당좌예금에 입금된 25만원이 담당 직원 실수로 10월 20일에 이중으로 입니다. 똑같은 거를 이중으로 입력했어. 이러면 안 되죠. 단순히 그냥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 F5번을 누르면 F5번 누르면 예. F5번 예. F5번 한 번 누를 때 한 줄씩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두 줄 삭제하려면 한 번 더 눌러야 되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손댈 게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월 10일 또 분개해 놓은 걸 보니까 차변의 재원가 원가 24만 5천, 대변의 보통예금 24만 5천. 세금을 납부하는데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해서 세금을 납부했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직원은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24만 5천 원을 나온 현금 납부.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야 되네요. 이걸 재원가 원가금으로 처리했다. 보니까 직원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죠. 이거를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금 직원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 다음 달에 납부하면 이 예수금을 납부하는 걸로 처리가 되죠.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예수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과 원가를 예수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준 게 아니라 현금 납부였으니까 현금 101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원천징수 소득세 등 납부 이건 뭐 지워도 되고 그냥 둬도 상관없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등 맞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 틀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결산정리상 12월 31일로 맞춰놓고 결산정리할 때는 연말 12월 31일로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부 미수이자 5만 1,000원을 계상하시오. 계상이라는 말 장부에 적으라는 이야기죠. 보겠습니다. 일단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부 미수이자니까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데 올해 발생한 이자는 맞는데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인식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은 대변이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에는 미수 수익이 되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일종의 자산이죠. 5만 1,000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입니다. 영업부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사용한 금액은 23만 원이다.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말은 살 때 자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현금 주고 소모품 샀다면 그렇게 차변의 소모품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한 금액이 23만 원이다. 사용을 해버리면 더 이상 소모품이 없죠. 써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소모품을 감소시켜준다. 차변에 있던 걸 감소시키려면 대변에 써주고 이거는 차변의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되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입니다. 차변의 소모품 엔터하면 소모품이 들어가 버려. 이러면 안 되고 소모로 검색하면 소모품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830번 소모품비 금액은 23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 23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3번 12월분 영업부 직원급여 300만 원을 다음 달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급여가 12월분 급여니까 12월 말이 되면 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급여 지급 의무가 생기니까 일단 급여로 이번 올해 비용이니까 급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급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의 급여가 영업부니까 800번대 801번 급여고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300만 원. 미지급금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미지급 비용이 원래 맞는 거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연습하시고 혹시 미지급금으로 연습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540만 원이다. 결산차 비결산 대변을 입력할 것. 혹시 그 합계잔액 시산표에 그 기말 상품 재고액을 조회해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럼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그냥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 하시고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가 숫자 입력하면 됩니다. 540만 원. 엔터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전표 추가 클릭. 예 하면 끝나는 거죠. 시간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는지 매출원가 상품 이런 분계가 있구나 보고 있네 잘 됐네 숫자가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억 460만 원 맞는데 보고 확인하고 시간 되면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까지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7번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보죠. 1번. 6월 말 받을 잔액은 얼마인가? 올 말에 뭐 자산 부채의 잔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가장 편한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클릭해가지고 6월을 조회하면 되죠. 6월 엔터 하면 받으럼을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받으럼 잔액을 찾습니다. 받으럼 여기 있죠. 받으럼 여기 있는데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주의하실 게 잔액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600만 원 맞는데 만약에 받으럼의 장부 가액을 물어봤다. 장부 금액 또는 장부 가액 그걸 물어보면 장부 금액은 대출자금을 차감한 550만 원 이게 장부 금액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잔액 물어보면 600만 원 잔액 그대로 장부 금액을 물어보면 대출 충당금을 차감한 550만 원이라는 거. 일단 여기서 답은 600만 원이니까 시험지에 600만 원 이렇게 적어두고 넘어갑니다. 600만 원. 여기 6개죠. 이렇게 적어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접대비 월 평균 발생액 얼마인가? 접대비 6개월 동안 발생한 접대비를 다 조회해가지고 6개월 매월의 합계를 평균이니까 나누기 6을 해주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발생액에 평균 발생액 나누기 6을 해주는 거죠. 평균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발생액을 다 합해서 한꺼번에 보시려면 합계잔액지산표를 들어가시는 게 편하세요. 합계잔액지산표 들어가 보면 접대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접대비 쭉 내려보면 비용이니까 일단 판매관리 접대비 여기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액의 2급 수준에서는 잘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전산액 1급에서는 접대비가 제조원가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두 개를 다 찾아야 되는데 전산액이 2급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냥 접대비 보이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접대비가 12월로 조회하는 게 아니라 6월 달까지죠. 그래서 상반기 1월 6월까지 그럼 6월 말로 조회합니다. 6월 30일 엔터하면 조회가 되죠. 접대비 쭉 내려서 접대비 여기 있죠.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접대비는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그래서 900만 원인데 문제가 이제 월 평균 발생이라는 거죠. 나누기 6을 해줘야 됩니다. 900만 원 나누기 6 하면 계산기 두드러우면 되죠. 900만 원 나누기 6 하면 150만 원. 그래서 월 평균에는 150만 원. 시험지에 또 적어주고 넘어가고요. 3번입니다. 4월 중 발생한 상품 구입 거래는 몇 건이며 구입 대금 합계액은 얼마인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고 건수까지 물어봤어요. 4월에서 발생한 건수. 그렇다면 좀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니까 계정별 원장을 들어갑니다. 계정별 원장 클릭하고 날짜 입력해야 되겠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품입니다. 상품 146 건건이 나오네요. 하나, 둘, 셋, 세 건입니다. 총 3건이고 4월에 월계 보면 1660만 원. 오케이. 건수는 3건, 합계액은 1660만 원으로 기록하고 넘어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입력은 해야 되니까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가지고 이론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이게 계산 문제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마지막 조회 문제 풀고 나서 시험 문제 적어놓고 나서 여기 한꺼번에 입력하면 되는 거죠. 1번 문제는 600만 원, 2번 답은 150만 원, 3번 답은 3건이고 1660만 원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죠. 닫기 누르고요. 확인, 답안 저장 클릭하고 또 확인해서 USB 뽑아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